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네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날씨와 계절을 보며 시간의 빠름을 체감하게 됩니다. 어느덧 올해도 2달하고 조금밖에 남질 않았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 하니 아무쪼록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해줄 반려동물에 관한 소설을 가져왔어요. 아이 없는 부부와 고양이라는 소설집인데 5편의 소설로 이루어진 이 소설집엔 어느 날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5가구에 개나 고양이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 없는 부부에게 간택된 길고양이, 황혼 이혼 후 남겨진 남자에게 찾아온 개, 부모님이 떠난 뒤 사이가 어색해진 중년 자매의 집에 방문한 고양이. 저마다 웃기고 귀엽고 괴상해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죠. 한편 반려동물과 나이 들어가는 것에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아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지금 곁에 말랑하고 푹신한 작은 생명을 두었다면 오늘도 나만 고양이 없어 라고 외치고 있다면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소설입니다. 요즘 SNS를 보며 엉뚱하기 그지없는 고영희 여사의 매력에 빠지곤 하는데요. 예전에 길을 걸어가다 집사로 간택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오늘은 소설 속 고양이들로 대리만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길게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에피소드 2편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아이 없는 부부와 고양이. 모토코와 스요시는 결혼한 지 39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집에 고양이가 없던 적이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상대에게 먼저 호감을 품은 쪽은 스요시였다. 두 사람은 같은 일본 문학연구실에서 공부했는데 항상 모토코 자리 근처에 앉는 아무런 개성도 없는 남학생이 스요시였다. 만약 오가는 사람이 많은 역 앞에서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1시간 안에 가뿐히 몇 명쯤은 찾아낼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 나이 때 남자들이란 보통 여자에게 자기 어필을 강하게 하는 법인데 그런 면도 없었다. 우선 생김새도 평범하고 체형도 살집도 보통, 목소리도 크지 않고 성격도 너무 튀지 않으면서 소극적이지도 않았다. 여학생들이 싫어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는 무난한 남자였다. 이름과 이미지가 정반대여서 뒤에서는 요아씨라고 불리기도 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점차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가 정해지는 법이라서 모토코는 그가 옆자리에 앉아도 신경 쓰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면 그가 안녕 하고 말을 거는데 무시하면 실례일 테니 모토코도 안녕 하고 인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는 생긋 웃으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다른 도립고등학교 출신이지만 학구는 같았기에 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여러 학생 중에서 자신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모토코로서는 동기에게 건넨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강의가 끝나고 스요시가 생글생글 웃으며 모토코 씨, 영화 보러 안 갈래? 라고 말을 걸었을 때였다. 당시 남녀가 무리지어 놀러 다니는 게 유행이어서 모토코도 가벼운 마음으로 좋아, 또 누가 가는데? 하고 되물었다. 나 혼자인데. 어? 우리 둘이? 응. 그는 여전히 생글생글 웃으며 답했다. 음... 모토코는 대답을 망설였다. 엑소시스트랑 정무문 중에 뭐가 좋아? 뭐? 뭐가 좋고 말고를 떠나서 좀 있으면 중간 시험이거든? 응. 그러니까 기분 전환 겸. 마침 그때 모토코의 친구가 다가왔다. 그럼 난 갈게. 그렇게 말하며 모토코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요아씨 틀림없이 진심으로 데이트 신청한 거야. 어떻게 할 거니? 갈 거니?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보자는 영화가 엑소시스트랑 정무문이야. 대체 뭘 고르라고? 그러자 친구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잖아. 스스로는 절대 고르지 않을 만한 영화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보러 가지 그래? 걔 딱히 별로인 구석은 없는 사람이잖아. 죽어도 싫다면 안 되겠지만 그냥 가보는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다음날 이마에 기대라는 두 글자를 써붙인 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에게 모토코는 친구에게 떠밀리는 모양새로 대답했다. 갈래? 엑소시스트로. 알았어. 그럼 자리를 예매해 둘게. 그가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다. 그래. 부탁해. 모토코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약속 당일에 배가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다. 개봉 첫날, 아쉽게도 모토코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와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 엑소시스트를 봤다. 영화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마이크 올드필드가 작곡한 튜블라 벨이 영화 주제곡인 점이었는데 모토코는 그 노래를 영화관 스피커로 들을 수 있어서 기뻤다. 소녀의 목이 휘리릭 돌아가거나 계단을 엄청난 속도로 스파이더 워킹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사방에서 으악 하고 비명이 터지는 것과 반대로 모토코는 풋 하고 웃어버렸다. 힐끔 옆을 보니 스요시는 스크린을 응시한 채 숨을 참고 있었다. 이런 영화를 보며 웃는 여자를 보면 환상이 깨져서 싫어질 게 뻔해. 모토코는 마음이 편해졌다. 영화가 끝나자 그가 말했다. 진짜 놀랐어. 어린애처럼 눈을 동그랗게 뜬 얼굴을 보고 모토코는 무심코 웃음이 터져 쉽게 진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재밌었어?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다양한 의미로. 그래, 모토코 씨가 재미있었다면 괜찮지만. 그러고 보니 이 사람 계속 모토코 씨라고 허물없이 부르네. 이름으로 막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상관없나 싶어서 굳이 따지지 않았다. 그 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번화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가 미리 찾아본 듯한 오래된 목조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첫 데이트를 마무리했다. 두 사람이 이용하는 노선이 지나는 터미널역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4시였다. 아직 밝으니까 집까지 바래다 주지 않아도 돼. 모토코의 말에 그의 표정이 우울해졌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두 사람은 역에서 헤어져 각자 노선의 개찰구로 걸어갔다. 부모님에게는 그와 만난 걸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외동딸인 모토코를 빼앗겼다고 언짢아 할 게 당연하고 어머니라면 흥미롭다는 표정을 하고 꼬치꼬치 캐물을 게 뻔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니가 조금 놀라워했다. 여자친구들과 놀 때 모토코는 보통 2시간 정도 늦게 집에 오곤 했다. 영화 보고 차만 마셨으니까. 왠지 싱겁게 놀았네. 이제 곧 중간고사잖아. 아, 그렇구나. 엄마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부엌으로 갔다. 첫 데이트는 그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다.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으면야 재미있는 쪽이지만 악마가 왜 소녀에게 그런 갖가지 기묘한 행동들을 시키는지 의문이 남았다. 스요시는 또 데이트를 신청했다. 이번에는 모토코에게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달라고 했다. 생글생글 웃으며 그가 펼친 피아를 보고 모토코가 스팅이 좋을까? 라고 중얼거렸더니 이번에도 그가 예매해 주었다. 이번 영화는 정말 재미있어서 커피점에서 수다를 떨며 흥분했다. 돌아가는 길 넓은 공원을 지나 역까지 걸어가는데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모토코가 봤더니 숲을 안쪽에 까맣고 하얀 점박이 어미 고양이 한 마리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아! 그가 반색하며 몸을 굽혔다. 이리 와. 이리 온. 다정하게 말을 걸자 두 마리가 꼬리를 바짝 세우고 그에게 달려왔다. 어미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니 새끼 고양이도 어미를 따라 그 옆에 벌러덩 누웠다. 귀여워라. 그가 작게 탄성을 뱉으며 두 마리의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고양이는 키워본 적 없는 모토코도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어미 고양이는 자, 당신도 만져도 돼 라는 듯이 모토코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귀엽다. 반사적으로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 둘이서 10분 정도 쓰다듬어 주자 고양이들은 몸을 일으키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고양이가 있어. 귀엽다.
두 사람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커플이 달려오자 어미 고양이는 황급히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수풀 속으로 들어갔다. 중년 자매와 고양이. 오늘 전기 검침하는 사람이 왔었어. 저녁을 먹으면서 동생 히토미는 평소처럼 바로 앞에 놓인 접시 옆에 고양이 미키를 앉히고서 다른 고양이 마요를 누름돌처럼 무릎 위에 앉힌 언니 히로코에게 말했다. 이 두 마리 고양이는 암컷인데 현재 5.5kg이나 나가서 수의사에게 더 찌면 다이어트 사료를 먹어야 해요 라는 경고를 들었다. 정말로 검침하는 사람 맞아? 요즘 신종 특수사기도 흔하다니까 조심해야 해. 일단 거절하고 집에 들이진 않았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러는 편이 무난해. 히로코가 토란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걸 본 히토미가 얼굴에 찌푸렸다. 어머, 왜 이래? 나는 고양이 돌보느라 벅차서 언니까지 돌볼 순 없거든. 오늘 회사에서 계속 키보드를 치느라 팔이 피곤해서 그래. 왜 이상한 소리를 하니? 얘, 이 사람 참 못됐지 마요. 혼내줘. 다음에 확 할퀴어도 되니까. 무릎 위에서 느긋하게 몸을 말고 졸던 마요가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살짝 들고 작게 울었다. 미용. 히토미는 흥 코웃음을 치더니 오늘은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네.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새 사료를 사왔으니까 지금 줄게. 라고 말하며 일어났다. 그 말을 들은 미키가 미야 하고 크게 울고 고양이들 사료를 넣어둔 곳으로 간 히토미의 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미키의 울음소리를 들은 마요도 벌떡 일어나 탁자 위에 고개를 얹고 나한테도 뭐 줄 거지? 라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히토미는 그릇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자, 먹으렴. 탁자에 그릇을 놓자 마요도 폴짝 위로 올라가서 두 마리 모두 그릇에 담긴 새로운 사료에 코를 들이밀고 먹기 시작했다. 여기에 제비집이 들었대. 뭐? 제비집? 놀라서 히로코의 목소리가 커졌다. 66살인 이날 이때까지 제비집을 먹은 건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접객 상대와 고급 중식 요리집에서 회식했을 때, 그리고 젊은 시절 친구들과 여행으로 베이징과 홍콩에 갔을 때였다. 값비싼 재료가 들어간 사료를 우리 잡종 고양이들이 기뻐하며 먹고 있다. 설마 터무니없이 비싼 걸 산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보통이었어. 동생이 고양이를 두고 말하는 보통은 절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고양이들이 기쁘게 먹으니까 괜찮겠거니 싶어 히로코는 간신히 집은 토란을 입에 넣었다. 히로코와 히토미 자매는 60년 된 낡은 목조주택에서 단둘이 산다. 아버지는 10년 전 82살에, 어머니는 8년 전 81살에
타계했다. 그 후로 자매 둘이 함께 살았다. 이웃집은 자식들이 대를 이으면서 집을 팔고 이사했고 그 후에 아담한 아파트나 빌라가 세워졌다. 자매도 처음에는 집도 낡았으니 팔고 둘이서 빌라로 이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울타리 사이로 이웃집 고양이와 길고양이가 들락거리는 이 환경을 놓치기 싫었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동물을 좋아해서 이웃집에 가족여행을 갈 때면 그 집의 반려견 존을 맡아서 돌봤다. 머물면서 받은 대우가 어찌나 만족스러웠는지 주인이 데리러 왔는데도 있는 힘껏 버티고서는 자기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겸연쩍었던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다. 부모님은 어느 집의 고양이인지 모를 아이가 들락거려도 밥을 챙겨주었다. 자주 보이는 아이도 있고 한두 번 오고 이후로 발길이 끊긴 아이도 있었다. 그렇게 돌보는 고양이들이 몇 마리나 있었는데 딱히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없고 울타리를 지나 들어온 고양이는 모두 우리 집 아이라는 방침으로 돌봤다. 그러다가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집 없는 고양이들을 데려가기 시작하면서 울타리로 들락거리는 고양이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고양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부모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몸을 굽히고 울타리 틈새로 불쑥 고개를 내미는 고양이가 사라져서 조금 쓸쓸해 보였다. 그럴 때면 자매가 고양이들은 보호시설에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을 거라고 말하며 부모님을 위로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쯤 지난 어느 날 집을 팔지 유지할지 고민하던 자매가 가장자리가 거의 낡은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마당을 바라보는데 밍밍 하고 새끼 고양이가 우렁차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니? 이리 온. 자매가 허둥지둥 일어나 말을 걸고 쪼그려 앉아 울타리를 살피자 삼색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 자매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먼저 히로코가 새끼 고양이를 안아 무슨 일이니? 엄마는? 하고 말을 걸었는데 새끼 고양이는 미용미용 울며 히로코의 가슴에 매달렸다. 그래. 이제 무섭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히로코가 말을 걸며 몸을 쓰다듬는데 히토미가 오래 신어 헌 마당용 슬리퍼를 신고서 집 앞 골목까지 나가 좌우를 두리번거리다가 웅크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혹시 엄마 고양이는 안 계십니까? 우리 집에 와도 괜찮은데요. 이웃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떡할 거냐고 히로코는 잠깐 생각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달라붙은 고양이를 어르며 동생을 지켜보았다. 엄마 고양이는 없네. 혼자 여기까지 걸어왔나? 불쌍해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 히토미가 미익미익 우는 새끼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고양이 사료 사올게 라고 말해서 히로코는 방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는 여동생에게 지갑을 던졌다. 멋지게 낚아챈 히토미는 낡은 슬리퍼를 신은 채 뛰어갔다. 이제 괜찮단다. 착하지?
새끼 고양이는 진정됐는지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히로코의 품에 찰싹 달라붙었다. 엄청난 속도로 가까운 편의점까지 뛰어다녀온 히토미가 우선 새끼 고양이용 우유를 그릇에 담아 가져왔다. 우유를 본 새끼 고양이가 내려줘 라고 애걸하듯이 발을 바둥거리며 난리를 쳤고 바닥에 내려놓자 접시에 얼굴을 들이받을 기세로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 머리가 푹 고꾸라진 탓에 얼굴 전체가 우유 범벅이 되어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곧 제대로 혀를 써서 먹기 시작했다. 자매는 바닥에 납작 달라붙어 새끼 고양이가 우유를 잘 먹는지 확인했는데 일단 문제는 없어 보여서 마음을 놓았다. 얘 엄마, 새끼가 없어져서 걱정하겠다. 히토미는 사온 고양이 사료캔을 손에 들고 먼저 마당 구석구석을 살펴본 다음 밖에 나가 어미 고양이가 없는지 확인했다. 없는 것 같네. 히토미가 확인 작업을 하는 동안 새끼 고양이는 우유를 한 그릇 더 먹고 새끼 고양이용 사료까지 먹고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 침대랑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평소 히로코가 뭔가 명령하면 히토미는 동생이라고 막 시키지 마 라고 화를 냈으면서 이럴 때면 아주 순순해져서 수건을 깐 얕은 바구니와 평평한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왔다. 자, 이게 네 침대야. 히토미가 바구니에 넣어주자 새끼 고양이는 안에서 빙글빙글 몇 번 돌더니 까무룩 잠들었다. 아이 없는 부부와 고양이. 모토코와 스요시는 결혼한 지 39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집에 고양이가 없던 적이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상대에게 먼저 호감을 품은 쪽은 스요시였다. 두 사람은 같은 일본 문학 연구실에서 공부했는데 항상 모토코 자리 근처에 앉는 아무런 개성도 없는 남학생이 스요시였다. 만약 오가는 사람이 많은 역 앞에서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1시간 안에 가뿐히 몇 명쯤은 찾아낼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 나이 때 남자들이란 보통 여자에게 자기 어필을 강하게 하는 법인데 그런 면도 없었다. 우선 생김새도 평범하고 체형도 살집도 보통, 목소리도 크지 않고 성격도 너무 튀지 않으면서 소극적이지도 않았다. 여학생들이 싫어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는 무난한 남자였다. 이름과 이미지가 정반대여서 뒤에서는 요아시라고 불리기도 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점차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가 정해지는 법이라서 모토코는 그가 옆자리에 앉아도 신경 쓰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면 그가 안녕 하고 말을 거는데 무시하면 실례일 테니 모토코도 안녕 하고 인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는 생긋 웃으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다른 도립고등학교 출신이지만 학구는 같았기에 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여러 학생 중에서 자신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모토코로서는 동기에게 건넨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강의가 끝나고 스요시가 생글생글 웃으며 모토코 씨, 영화 보러 안 갈래? 라고 말을 걸었을 때였다. 당시 남녀가 무리지어 놀러 다니는 게 유행이어서 모토코도 가벼운 마음으로 좋아, 또 누가 가는데? 하고 되물었다. 나 혼자인데. 어? 우리 둘이? 응. 그는 여전히 생글생글 웃으며 답했다. 모토코는 대답을 망설였다. 엑소시스트랑 정모문 중에 뭐가 좋아? 뭐? 뭐가 좋고 말고를 떠나서 좀 있으면 중간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기분 전환 겸. 마침 그때 모토코의 친구가 다가왔다. 그럼 난 갈게. 그렇게 말하며 모토코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요아씨 틀림없이 진심으로 데이트 신청한 거야. 어떻게 할 거니? 갈 거니?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보자는 영화가 엑소시스트랑 정모문이야. 대체 뭘 고르라고? 그러자 친구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잖아. 스스로는 절대 고르지 않을 만한 영화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보러 가지 그래? 걔 딱히 별로인 구석은 없는 사람이잖아. 죽어도 싫다면 안 되겠지만 그냥 가보는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다음날 이마에 기대라는 두 글자를 써붙인 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에게 모토코는 친구에게 떠밀리는 모양새로 대답했다. 갈래? 엑소시스트로. 알았어. 그럼 자리를 예매해 둘게. 그가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다. 그래. 부탁해. 모토코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약속 당일에 배가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다. 개봉 첫날 아쉽게도 모토코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와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 엑소시스트를 봤다. 영화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마이크 올드필드가 작곡한 튜블라 벨이 영화 주제곡인 점이었는데 모토코는 그 노래를 영화관 스피커로 들을 수 있어서 기뻤다. 소녀의 목이 휘리릭 돌아가거나 계단을 엄청난 속도로 스파이더 워킹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사방에서 으악 하고 비명이 터지는 것과 반대로 모토코는 풋 하고 웃어버렸다. 힐끔 옆을 보니 스요시는 스크린을 응시한 채 숨을 참고 있었다. 이런 영화를 보며 웃는 여자를 보면 환상이 깨져서 싫어질 게 뻔해. 모토코는 마음이 편해졌다. 영화가 끝나자 그가 말했다. 진짜 놀랐어. 어린애처럼 눈을 동그랗게 뜬 얼굴을 보고 모토코는 무심코 웃음이 터져 쉽게 진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재밌었어?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다양한 의미로. 그래, 모토코 씨가 재밌었다면 괜찮지만.
그러고 보니 이 사람 계속 모토코 씨라고 허물없이 부르네. 이름으로 막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상관없나 싶어서 굳이 따지지 않았다. 그 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번화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가 미리 찾아본 듯한 오래된 목조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첫 데이트를 마무리했다. 두 사람이 이용하는 노선이 지나는 터미널역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4시였다. 아직 밝으니까 집까지 바래다 주지 않아도 돼. 모토코의 말에 그의 표정이 우울해졌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두 사람은 역에서 헤어져 각자 노선의 개찰구로 걸어갔다. 부모님에게는 그와 만난 걸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외동딸인 모토코를 빼앗겼다고 언짢아 할 게 당연하고, 어머니라면 흥미롭다는 표정을 하고 꼬치꼬치 캐물을 게 뻔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니가 조금 놀라워했다. 여자친구들과 놀 때 모토코는 보통 2시간 정도 늦게 집에 오곤 했다. 영화 보고 차만 마셨으니까. 왠지 싱겁게 놀았네. 이제 곧 중간고사잖아. 아, 그렇구나. 엄마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부엌으로 갔다. 첫 데이트는 그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다.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으면야 재미있는 쪽이지만, 악마가 왜 소녀에게 그런 갖가지 기묘한 행동들을 시키는지 의문이 남았다. 시오시는 또 데이트를 신청했다. 이번에는 모토코에게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달라고 했다. 생글생글 웃으며 그가 펼친 PR을 보고 모토코가 스팅에 좋을까? 라고 중얼거렸더니 이번에도 그가 예매해 주었다. 이번 영화는 정말 재미있어서 커피점에서 수다를 떨며 흥분했다. 돌아가는 길 넓은 공원을 지나 역까지 걸어가는데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모토코가 봤더니 숲을 안쪽에 까맣고 하얀 점박이 어미 고양이 한 마리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아! 그가 반색하며 몸을 굽혔다. 이리 와. 이리 온. 다정하게 말을 걸자 두 마리가 꼬리를 바짝 세우고 그에게 달려왔다. 어미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니 새끼 고양이도 어미를 따라 그 옆에 벌러덩 누웠다. 귀여워라. 그가 작게 탄성을 뱉으며 두 마리의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고양이는 키워본 적 없는 모토코도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어미 고양이는 자, 당신도 만져도 돼 라는 듯이 모토코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귀엽다. 반사적으로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 둘이서 10분 정도 쓰다듬어 주자 고양이들은 몸을 일으키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고양이가 있어. 귀엽다. 두 사람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커플이 달려오자 어미 고양이는 황급히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숲을 속으로 들어갔다.
중년 자매와 고양이. 오늘 전기 검침하는 사람이 왔었어. 저녁을 먹으면서 동생 히토미는 평소처럼 바로 앞에 놓인 접시 옆에 고양이 미키를 앉히고서 다른 고양이 마요를 누름돌처럼 무릎 위에 앉힌 언니 히로코에게 말했다. 이 두 마리 고양이는 암컷인데 현재 5.5kg이나 나가서 수의사에게 더 찌면 다이어트 사료를 먹어야 해요 라는 경고를 들었다. 정말로 검침하는 사람 맞아? 요즘 신종 특수사기도 흔하다니까 조심해야 해. 일단 거절하고 집에 들이진 않았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러는 편이 무난해. 히로코가 토란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걸 본 히토미가 얼굴에 찌푸렸다. 어머, 왜 이래? 나는 고양이 돌보느라 벅차서 언니까지 돌볼 순 없거든. 오늘 회사에서 계속 키보드를 치느라 팔이 피곤해서 그래. 왜 이상한 소리를 하니? 얘, 이 사람 참 못됐지 마요. 혼내줘. 다음에 확 할퀴어도 되니까. 무릎 위에서 느긋하게 몸을 말고 졸던 마요가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살짝 들고 작게 울었다. 미용. 히토미는 흥 코웃음을 치더니 오늘은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네.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새 사료를 사왔으니까 지금 줄게 라고 말하며 일어났다. 그 말을 들은 미키가 미야옹 하고 크게 울고 고양이들 사료를 넣어둔 곳으로 간 히토미의 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미키의 울음소리를 들은 마요도 벌떡 일어나 탁자 위에 고개를 얹고 나한테도 뭐 줄 거지? 라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히토미는 그릇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자, 먹으렴. 탁자에 그릇을 놓자 마요도 폴짝 위로 올라가서 두 마리 모두 그릇에 담긴 새로운 사료에 코를 들이밀고 먹기 시작했다. 여기에 제비집이 들었대. 뭐? 제비집? 놀라서 히로코의 목소리가 커졌다. 66살인 이날 이때까지 제비집을 먹은 건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접객 상대와 고급 중식 요리집에서 회식했을 때, 그리고 젊은 시절 친구들과 여행으로 베이징과 홍콩에 갔을 때였다. 값비싼 재료가 들어간 사료를 우리 잡종 고양이들이 기뻐하며 먹고 있다. 설마 터무니없이 비싼 걸 산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보통이었어. 동생이 고양이를 두고 말하는 보통은 절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고양이들이 기쁘게 먹으니까 괜찮겠거니 싶어 히로코는 간신히 집은 토란을 입에 넣었다. 히로코와 히토미 자매는 60년 된 낡은 목조주택에서 단둘이 산다. 아버지는 10년 전 82살에 어머니는 8년 전 81살에 타계했다. 그 후로 자매 둘이 함께 살았다. 이웃집은 자식들이 대를 이으면서 집을 팔고 이사했고 그 후에 아담한 아파트나 빌라가 세워졌다. 자매도 처음에는
집도 낡았으니 팔고 둘이서 빌라로 이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울타리 사이로 이웃집 고양이와 길고양이가 들락거리는 이 환경을 놓치기 싫었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동물을 좋아해서 이웃집에 가족여행을 갈 때면 그 집의 반려견 존을 맡아서 돌봤다. 머물면서 받은 대우가 어찌나 만족스러웠는지 주인이 데리러 왔는데도 있는 힘껏 버티고서는 자기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겸연쩍었던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다. 부모님은 어느 집의 고양이인지 모를 아이가 들락거려도 밥을 챙겨주었다. 자주 보이는 아이도 있고 한두 번 오고 이후로 발길이 끊긴 아이도 있었다. 그렇게 돌보는 고양이들이 몇 마리나 있었는데 딱히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없고 울타리를 지나 들어온 고양이는 모두 우리 집 아이라는 방침으로 돌봤다. 그러다가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집 없는 고양이들을 데려가기 시작하면서 울타리로 들락거리는 고양이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고양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부모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몸을 굽히고 울타리 틈새로 불쑥 고개를 내미는 고양이가 사라져서 조금 쓸쓸해 보였다. 그럴 때면 자매가 고양이들은 보호시설에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을 거라고 말하며 부모님을 위로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쯤 지난 어느 날 집을 팔지 유지할지 고민하던 자매가 가장자리가 거의 낡은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마당을 바라보는데 밍밍 하고 새끼 고양이가 우렁차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니? 이리 온. 자매가 허둥지둥 일어나 말을 걸고 쪼그려 앉아 울타리를 살피자 삼색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 자매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먼저 히로코가 새끼 고양이를 안아 무슨 일이니? 엄마는? 하고 말을 걸었는데 새끼 고양이는 미용미용 울며 히로코의 가슴에 매달렸다. 그래. 이제 무섭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히로코가 말을 걸며 몸을 쓰다듬는데 히토미가 오래 신어 헌 마당용 슬리퍼를 신고서 집 앞 골목까지 나가 좌우를 두리번거리다가 웅크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혹시 엄마 고양이는 안 계십니까? 우리 집에 와도 괜찮은데요. 이웃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떡할 거냐고 히로코는 잠깐 생각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달라붙은 고양이를 어르며 동생을 지켜보았다. 엄마 고양이는 없네. 혼자 여기까지 걸어왔나? 불쌍해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 히토미가 미익미익 우는 새끼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고양이 사료 사올게 라고 말해서 히로코는 방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는 여동생에게 지갑을 던졌다. 멋지게 낚아챈 히토미는 낡은 슬리퍼를 신은 채 뛰어갔다. 이제 괜찮단다. 착하지? 새끼 고양이는 진정됐는지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히로코의 품에 찰싹 달라붙었다. 엄청난 속도로 가까운 편의점까지 뛰어다녀온 히토미가 우선 새끼 고양이용 우유를 그릇에 담아 가져왔다.
우유를 본 새끼 고양이가 내려줘 라고 애걸하듯이 발을 바둥거리며 난리를 쳤고 바닥에 내려놓자 접시에 얼굴을 들이받을 기세로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 머리가 푹 고꾸라진 탓에 얼굴 전체가 우유 범벅이 되어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곧 제대로 혀를 써서 먹기 시작했다. 자매는 바닥에 납작 달라붙어 새끼 고양이가 우유를 잘 먹는지 확인했는데 일단 문제는 없어 보여서 마음을 놓았다. 얘 엄마, 새끼가 없어져서 걱정하겠다. 히토미는 사온 고양이 사료캔을 손에 들고 먼저 마당 구석구석을 살펴본 다음 밖에 나가 어미 고양이가 없는지 확인했다. 없는 것 같네. 히토미가 확인 작업을 하는 동안 새끼 고양이는 우유를 한 그릇 더 먹고 새끼 고양이용 사료까지 먹고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 침대랑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평소 히로코가 뭔가 명령하면 히토미는 동생이라고 막 시키지 마 라고 화를 냈으면서 이럴 때면 아주 순순해져서 수건을 깐 얕은 바구니와 평평한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왔다. 자, 이게 네 침대야. 히토미가 바구니에 넣어주자 새끼 고양이는 안에서 빙글빙글 몇 번 돌더니 까무룩 잠들었다.